저는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에 재직 중인 한은경입니다. 이번 학술대회 때 발표할 저희 팀의 논문 주제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논문을 함께 준비한 공동연구원인 박영선 교수님은 경북대학교 간호학과에서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교신 저자는 서유진 연구원으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세 명이 함께 간호대학생의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의 결과 및 논의,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종속 변수가 섭식 태도입니다. 그래서 섭식 태도에 과연 어떤 영향 요인들이 미칠 것인가, 그게 저희의 좀 궁금증이었고요. 현재 이 섭식과 관련된 섭식장애, 식사장애, 폭식증, 거식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질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많은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뉴스에서는 식사장애 환자 중 10명 중에 8명이 여성이다. 이게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 탓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섭식장애 환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보시면은 4년 동안 15%가 증가하고 있었고 여성이 4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환자 수가 총 38,469명인데 여성이 약 81.8%입니다. 그래서 10명 중 한 8명은 여성이다. 그리고 이 섭식이라는 게 결국에 나중에 향정신성이라는 이런 식욕 억제제 혹은 다른 항우울제, 굉장히 이제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그 의료 비용 또한 2014년에 932억 원에서 2018년에 1226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여성들이 계속 살찔까봐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식증을 호소하는 80%가 이 역시 여성입니다. 식사장애의 늪에 빠져있다. 굶거나 혹은 폭식하는 이런 섭식장애가 여성에서 매우 높다는 뉴스들입니다. 섭식장애, 이팅 디스오더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과에서 정신질환의 주요 진단 매뉴얼로 알려진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이 DSM-5라는 이 기준에 섭식장애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섭식장애를 장시간 계속되는 섭식의 장애이고 이 섭식장애로 인해서 개인은 신체 또는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정신장애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그런 디스오더의 하나입니다. 유병률을 보시면 조금 전에도 뉴스에서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점점점 현대사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급증하는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섭식장애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섭식장애는 단순히 굶거나 폭식하거나 그런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섭식장애로 인해서 그 대상자들은 굉장히 우울해하고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 말고도 섭식장애로 인해서 젊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이 발견이 되고 소화장애 질환이 나타나고 위험한 심장마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률을 유발하는 그런 위험한 질환입니다.
섭식장애의 특징을 지금 뉴스와 선행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에서 유병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유병률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또 다른 특징은 한번 섭식장애가 발병이 되면 그 예후가 만성적인 특성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이런 식습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생까지는 집안에서 부모의 관심으로 식사 조절을 하고 학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의 이제 관심에서 벗어나는 때가 대학생 시기입니다. 이때 대학생들은 건강 증지 행위가 매우 부족해집니다. 또한 불규칙적인 식습관으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대학생의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고 대학생의 이러한 섭식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이 대학생 때 발병된 이런 섭식장애가 성인, 직장인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도 이 만성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즉시 중지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섭식 태도와 그런 관련된 요인은 무엇일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섭식 장애가 무엇인지, 특징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에서 종속 변수로 정한 섭식 태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그동안 연구에서 규명된 요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섭식 태도 관련 요인은 크게 신체적 요인, 둘째 심리적 요인, 셋째 가족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체질량 지수와 본인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체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아 탄력성, 대인관계, 우울, 자아 존중감이 섭식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적 요인이 섭식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 구조, 가족의 기능 이런 것들과 섭식 태도와 관련이 있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연구는 왜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를 정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섭식장애에 관련된 논문이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밝혀준 연구가 많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의 의사소통을 갖고 있을 때 섭식장애 정도가 낮아지더라. 또한 폐쇄형일 때 섭식장애 정도가 올라가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과연 긍정적 요인은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신건강의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적 지지가 섭식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선행 연구는 어떠한 제한점이 있었냐? 부모,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정적인 요인을 밝히고 규명하였고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요인을 본 연구 결과는 매우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과연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섭식 장애와 관련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섭식 태도 정도를 첫 번째로 파악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섭식 태도의 차이를 파악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섭식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연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의 설계는 서술적 조사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일개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학생과 광주광역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두 곳의 대학교를 편의 추출하였습니다. 총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162명이었습니다. 자료 수집은 2018년 4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습니다. 설문지 작성 후에 문구류 제품을 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윈도우 22.0 버전으로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섭식 태도의 차이는 T테스트, 아노바 분석을 이용하였습니다. 사회적 지지, 부모와의 의사소통, 섭식 태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코렐레이션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저희 종속 변수인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2명의 학생이 참여를 하였고 그 일반적 특성은 테이블 1과 같습니다. 남녀 비율은 남자가 27명, 여자가 135명이었습니다. 나이를 살펴보시면은 21세가 37%, 22세가 39.5%였습니다. 거주 유형을 일반적 특성에서 보았습니다. 집에서 다니는 학생, 혹은 기숙사, 혹은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 그래서 봤을 때 집에서 그래도 다니는 학생들이 49.4%였습니다. 거주 유형에 따른 섭식 태도의 차이가 나타날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으로 드링킹이나 카페인 섭취, 운동 이러한 것들을 조사했는데 이러한 항목에서도 일반적 특성에선 차이가 없었습니다. 학업 만족도는 만족한다의 비율이 40.7%였고 섭식 태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스트레스를 건강 상태, 기분 상태를 1점에서 5점 척도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스트레스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섭식 태도의 차이에서 스트레스나 이 기분 상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시면은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그룹이 섭식 태도 점수가 13.58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집단은 스트레스가 높음이나 보통인 집단보다 섭식 태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기분 상태에서는 우울하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기분이 좋다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섭식 태도 점수가 12.27점으로 높았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지지, 의사소통, 섭식 태도의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지지의 변수를 보면 평균 125점 만점에 평균이 97.01점이었습니다. 부모의 의사소통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분류하였습니다. 50점 만점에 아버지는 30.63, 어머니는 40.88점으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평균 점수가 낮았습니다. 섭식 태도는 34점 만점에 9.3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지지, 부모와의 의사소통, 섭식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섭식 태도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일수록 이팅 애티튜드, 섭식 태도는 또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지지는 섭식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분석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일반적 특성에서 테이블 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스트레스, 기분 상태,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계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다중 회계 분석 사용 시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더빈 웨스턴 통계량은 1.81로 2에 가까웠고 또한 공차 한계가 0.791에서 0.8234 사이로 모두 0.1 이상이었습니다. 분산 팽창 개수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회계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여 분석에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테이블입니다. 대학생의 섭식 태도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분 상태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상태가 우울할수록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부정적일수록 이상 섭식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20.1%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논의로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섭식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과 기분 상태가 우울할수록 섭식 태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장과 강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소견입니다. 백 등의 연구에서도 우울한 경우가 이상 섭식 태도 발생 확률을 5.47배 증가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심리적 요인들이 섭식장애의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호대학생을 위한 우울 선별 검사,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 부정적 섭식 태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섭식 태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부정적일수록 섭식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자녀 간의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자유롭게 감정을 쉽게 표현하여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섭식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울은 이상 섭식 태도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섭식장애 환자에서 우울증이 동반되는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상 섭식 태도를 갖고 있는 대학생을 중재할 때 우울증 선별 검사를 실시해서 우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섭식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도 우울증 요소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부정적일수록 이상 섭식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 의사소통 정도를 파악한 연구가 부족해서 직접 비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섭식장애가 있는 여성 환자,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 태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섭식장애 환자가 일반 여성에 비해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과잉보호로 지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과잉보호는 섭식장애 환자에게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음식을 제한합니다. 또한 체형이나 외모, 식사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여 이 아버지의 과잉보호가 결국에 더 높은 수준의 우울증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과잉보호하는 양육태도는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부정적일수록 섭식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섭식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가족 내 의사소통이 덜 개방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 자녀 간에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고 특히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이 간호대학생의 섭식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연구의 제한점입니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소통 정도를 분석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각각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섭식 태도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또 다른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섭식 태도의 기분 상태가 우울할수록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부정적일수록 이상 섭식 태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상 섭식 태도가 나타나는 간호대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우울증 선별검사가 필요합니다.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상 섭식 행동 예방 프로그램 중재 개발 시 필요합니다. 간호대학생의 섭식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모와의 지지체계 사정하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강의를 연구 논문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